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딜러로 매우 유명하신 우리 부쌍카님 모시고 관련된 법적 쟁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부쌍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카 빡치루입니다. 변호사님 옆에 또 있으니까 제가 차분해지네요, 이게. 채널 자체가 좀 쭉 내려왔는데 제가 텐션을 한번 올려서 한번 오늘 진행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실 변호사님을 만나뵐 기회가 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술, 담배 안 하고요. 마약 안 하고요. 착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만난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 매물이나 중고차 하면 사실 허위 매물 아니면 침수차 사기 관련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냥 일단은 한번 여쭤볼게요. 환불이 가능합니까? 일단 허위 매물은 허위 매물을 올리는 자체도 처벌 대상. 그리고 허위 매물로 사람을 유도해서 다른 차를 시세보다 좀 더 고가에 팔아도 처벌 대상이고 환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침수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침수차라는 거를 모르고 팔면은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딜러도 몰랐으면은 역시 뭐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환불도 어렵지만은 가능은 하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사적으로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불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형사적으로 당연히 사기라면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불은 가능하고 처벌받으면 환불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고객님들 상담 한 번씩 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른 허위 매물 잡는 유튜버 분도 있잖아요. 뭐 안전처차라든지 차나두라든지 팍차라든지 막 있는데 이 민사로 넘어가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크면 큰 돈인데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원 받으려고 뭐 1년을 질질 끈다거나 하면은 변호사 선임비가 더 많이 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고소에서 만약에 처벌까지 이어지는데도 통상 1년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네요. 중간에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 단계 삽의를 한다 하더라도 한 3개월이나 6개월은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안 없어지는 거군요. 안 없어지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세보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게 샀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통상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 본 거를 메꾸기 위해서 또 비슷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죠. 그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조져야겠다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 일반인들 선에서는 상식 선에서는 이거 포기를 해버린다 이거네요.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를 수임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700만 원이라 할까요? 7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좋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그게 이익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딱 사건을 받았을 때 이 사건이 분명히 딜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환불이라든지 혹은 이제 계약 취소를 해줘야 될 사안이다 싶으면은 그 사실관계를 다 정리하고 법령을 정리해서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있는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바로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 사기를 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사람이 설령 나중에 비용이 들어도 나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저렴한 게 장점이에요. 내용증명은 비용을 한번 저희는 법무법인 도장 찍힌 내용 증명에서는 거의 전국 최저 수준인데 44만 원 해드립니다. 아까 소송이 77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은 내용 증명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이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 거네요. 사실 해결이 되면 다행이죠. 근데 이게 내용 증명을 개인이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법무법인,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내 뒤에 이런 백이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내 뒤에 이런 큰 백이 있다. 물론이죠. 만약에 그 허위 매물이나 침수 매물을 판 딜러가 본인이 사실 알면서 그런 일을 했다면은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가고 한 상대방에게 모른 척하고 그냥 버티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겠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될까 싶기도 하겠지만 막상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와, 이거 임마 이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 와, 이거 잘하면은
크게 가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되겠네요. 또 비슷한 일을 많이 하는 딜러일수록 만약에 자기가 실제 신고나 혹은 소송에 걸리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물어주거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이라도 달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 의외로 실효적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효과도 조금 상당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유튜버 분 중에 차나두라는 분이 있어요. 시안이 형님이라고 제가 부르는 분인데 이 시안이 형님이 차량을 판매를 했어요. 이 성능 검사장에서 침수차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팔고 나니까 이게 침수차였던 거예요. 딜러는 모르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일단 고객님한테는 자기가 돈을 줬어요. 돈을 줘서 배상을 했는데 이 성능장에서는 배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인가 봐요, 지금 입장이. 요런 경우에는 딜러가 손님한테 일부러 속인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딜러가 돈을 안 물려줬을 경우에 손님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튜버 차나두님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상대를 속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민사 책임이 있냐 없냐인데 통상적인 기능을 하는 성능 검사장이 맞다라면은 차나두 형님이 과실을 묻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딜러 입장에서는 검사장이 침수차가 아니라고 확인을 해주면은 딜러는 충분히 고객한테도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검사장이 뭐 공인된 검사장이 아니라든지 검사장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거를 알면서도 딜러가 뭐 여기에 그냥 맡겼다든지 만연히 그랬다라면 민사 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애매합니다. 또 침수차는 침수차 자체가 고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딜러가 이거를 알았든 몰랐든 침수차를 산 입장에서는 딜러가 제대로 된 차를 팔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민사적으로 사기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질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뭐냐? 딜러는 마땅히 제대로 된 차를 팔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딜러한테 어떤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차를 팔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차를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딜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딜러라면은 분쟁이 발생할 각오를 하고 책임을 안 지느니 손님한테는 딜러가 책임을 지고 당연히 그 과정에 딜러가 손해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사장한테 딜러가 책임을 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채무불이행 나오고 뭐 아까 내용 증명 나오고 하니까 변호사님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전 몰랐는데 그냥 가서 우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줄 알았는데 또 신기하네요. 딜러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손님한테는 배상을 먼저 해주되 이 딜러는 이 검사장이랑 법적으로 둘이서 엮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원래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 라인 내에서 제일 잘못한 거는 검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손님이 피해를 보니까 딜러가 일단은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딜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한테 묻는 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고 검사장은 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나두 형님께서는 대처를 잘 하신 거네요. 자기가 매우 잘했다고 맞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허위 매물하고 침수차 이런 것도 사실은 화제가 많이 됐었긴 했는데 중고차에 관련된 끊임없는 이야기 중에 이 수리비 문제가 있거든요. 수리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놔서 이런 이제 클레임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위 매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위 매물이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해서 다른 데 한 800만 원에 팔던데 여기는 700만 원에 팔더라. 그래서 싸서 차를 샀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딱 보증 기간이 지나고 차를 타보니까 수리할 곳이 생겼다. 근데 수리비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한다. 이거는 허위 매물도 아니고 침수차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이거 보증 기간도 지났고 계약서 다 쓰고 출고해서 내가 이미 한 2달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은 중고차 딜러 혹은 판매자한테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차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문제점이고 특히 소모성 부품의 어떤 소모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확대됐다든지 하는 거는 구매자 책임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차는 전차주가 소모성 부품을 모두 제때 교환했는지 사실은 모르고 그 딜러가 또 알 이유도 없고 그러면 본인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많이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방치하다 보면은 수리비가 또 굉장히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중고차가 통상적인 중고차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해서 수리 비용이 확대됐다면 판매한 측에도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제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가오가 나야 되니까. 변호사님도 역시 가오가 있어야 되군요. 변호사는 가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차를 X5를 네네네.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와, 그 당시 X5는 엄청 비쌌는데요. 그 당시 이제 1억 정도 하는 X5를 제가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킬로 정도 탄 차였어요. 와, 킬로수가 엄청나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그때 이제 제가 봤던 매물이 2천만 원짜리 디젤이 있었고 2,800만 원짜리 가솔린이 있었는데 800만 원을 더 주기 싫어서 2천만 원짜리 디젤을 샀어요. 30만 킬로 탄 X5 2천만 원짜리 디젤. 듣기만 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지금. 바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샀는데 2주일도 안 돼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처음에는 2주면 고칠 수 있다는데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부품 수급이 안 돼서 못 고치고 있다. 그래서 4주, 5주, 6주, 7주 만에 찾았어요. 7주 만에. 차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반에서 7주 만에 찾았으니까 몇 달이나 계속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3주 만에 또 똑같이 고장이 난 겁니다. 딜러랑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변호사였는데도. 그죠. 근데 원체 비싼 차를 제가 원체 싸게 샀지 않습니까? 1억 2천짜리 2천만 원에 샀으니까 저한테 차를 판 딜러한테 책임을 안 묻고 그 멈춰버린 차를 다른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으로 차가 지금 멈췄다. 내 센터에 다시 넣을 생각 없다. 이거 나한테 얼마에 사겠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1,000만 원에 사간다고 그래서 1,000만 원에 팔고 그리고 저는 3달 만에 1,000만 원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법률가고 소송하는 게 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고차 고유하자인지 딜러의 책임인지 앞으로 법원에서 입증해 나갈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1,0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아픔이 많네요. 그러면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으시겠네요. 아니죠. 왜 안 좋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차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새 차 산 게 지금 타고 있는 벤츠 E클래스 그게 저는 최초의 새 차예요. 제가 차를 20살 때부터 운전해서 30살 때까지 1년 반마다 한 번씩 중고차를 바꿉니다. 제일 처음 샀던 게 누비라, 그 다음에 레간자, 그 다음에 매그너스, 그 다음에 렉스턴, 그 다음에 오피러스, 그 다음에 체어맨 계속 중고차를 사왔기 때문에 똑똑하시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 뭐 탔더라 이렇게 하는데 똑똑하시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안 나빠요. 그러다가 이번에 실수한 게 그때 한 10년 전에 X5로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중고차를 사서 다 고쳐가면서 탔는데 이거는 좀 달랐네요.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고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진짜 손해보고 손절해버린 거죠. 정말. 그러면 혹시 저 말고도 자동차나 중고차 관련 이유로 어떤 소송을 요청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나요? 있죠.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의뢰인 비밀 유지 때문에 조금 곤란한데 매우 고가의 차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벤틀리 중고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쥐고 있는 사건에서 수리비만 지금 1억 나. 수리비만 1억이요? 수리비만 1억이요? 수리비. 그 정도 고가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좀 소송은 있는 편이네요?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부상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비용만한 대금으로 분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내용 증명에서 저희 내용 증명에서 쇼를 봅니다. 저희는 불법성을 찾아내요. 이 불법성을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인 불법성까지 찾아내서 고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느니 우리랑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겁을 주는 거예요. 내용 증명 진짜 싸게 해드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맞췄는데도 집어넣는 줄 아는데 하나하나 사연 다 보고 거의 소장 쓰듯이 씁니다. 소장 쓰듯이 쓰고 탁 들어가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됐다. 이건 이제 되겠다 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변호사인데도 1,000만 원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 다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하면 되는데도 그때 차라리 딴 데 가서 돈을 더 벌고 말지 1,000만 원짜리 분쟁 가지고 소송하기는 힘들고 제가 이런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법무법인 대한중앙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이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방법이 굉장히 실효적이다 생각했지 저는 약간 그때 순진해서 이게 사기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형사고소는 못하겠다 하면 결국 민사소송인데 그럼 이 차의 문제를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민사소송하면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 원고가 그럼 이게 중고차 고유의 문제냐 아니면은 딜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냐 이걸 제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공부해가면서 하기에는 제가 그때 시간도 자신도 없었던 거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소송을 안 갔어요. 너무 솔직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분쟁을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 저희가 적절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